자, 이제 우리 협동조합의 기본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 뭐냐라는 부분들인데, 영농조합도 협동조합의 일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농업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혜택을 좀 더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오픈시켜 놓는 거예요. 누구는 들어올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자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양군에 있는 농업 경영체 등으로 한 사람 이렇게만 정해놓으면 단양군에 사는데 근데 일반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단양군에 사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오려면 여러분들이 뭘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뭘 열어주는 거예요? 정관의 자격을 단양군 플러스 횡성군에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해주겠죠, 그죠? 그거는 위인설관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민주적 관리, 이제 결국 공동 소유, 그 다음에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냈던 적게 냈던 어떻든 내가 여기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그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 왜 대표를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민주적 운영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 임원분들은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어야 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의 경쟁에 참여. 그냥 조합원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야 우리 조합 만들어서 그냥 같이 잘 놀까? 잘 놀려도 이게 아니야. 그냥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가공사업, 판매사업 뭐 이런 등등을 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자율과 독립. 그러니까 행정관청이 굳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절차만 지키면 그대로 다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협동조합이 할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과 정보제공이에요. 매년 한 번씩 적어도 한 번씩은 그런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변화, 사회 변화 흐름들 그 다음에 어떤 걸 마케팅할 때 뭐를 좀 이런 부분을 다 교육 훈련 시켜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간 협동도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횡성에 무슨 영농조합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무슨 영농조합하고 협업을 해서 연합체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협동조합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든 거를 우리가 못 파니까 다른 협동조합이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협업을 하는 게 협동조합과 협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는 기여도 중요하죠. 협동조합은 돈만 벌기 위한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자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의미가 있는 협동조합 7원칙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미 결정된 것 같지만 보통 일반 다른 데를 제가 진행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영농조합법이나 하는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럼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수로 다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일반 협동조합이 좋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나머지 전부 다 영농. 네. 그러면 영농조합법이 좋다 하시는 분. 네. 영농조합법이 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완사이드에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이유도 별로 없네요, 그죠? 그럼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 협동조합은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영농조합법에는 준조합원밖에 안 되는 거죠. 농사를 안 짓는 분은 뭐 그 차이 외에는 크게 차이 없습니다. 다만 단양군이 특이하게 영농조합법만 지원금을 좀 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일반 협동조합을 선택하기는 되게 어려운 그런 단양군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이 협동조합에는 지원 사업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협동조합도 육성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을 중심으로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렇지 일반 협동조합도 지원 제도는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주로. 근데 여기는 이제 지자체니까 아마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 일반 협동조합은 아마 잘 안 해주려고 할 거예요. 지자체에서는. 근데 이제 저 위에 이제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원금이 좀 나올 텐데 여기서는 아마 단양군에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영농조합법인이 훨씬 더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하겠죠. 그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영농조합법인이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죠. 농사 짓는 분들끼리만 하는 부분이니까 심플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협동조합은 외부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주로 뭐냐면 마케팅 같은 데 이제 전문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부분. 여기도 필요하면 준조합으로 하면 되잖아요. 필요한 그다음에 전문가는 돈 주고 사는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전문가를 우리가 왜 뭐 마케팅 전문가를 뭐 초빙해서 한다든 이런 방식이 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는 그냥 일반 협동조합하고 거의 같으니까 쭉 설명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제 이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와 사단법인은 일반적으로 무슨 왜 여러분들이 무슨 회 이런 방식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게 다 사단법인이라는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이고 중간에 있는 거고 이제 주식회사라는 게 이제 이게 물적인 부분들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협동조합은 지금 우리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많이 받지만 이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2000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때 12년도에 만들었 이후로는 대부분 다 협동조합 이런 부분이고 여기 핵심이 이겁니다. 1인 1표, 일주일표 차이가 요거예요. 여기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법인체인데 이건 돈을 중심으로 한 법인체입니다. 지난번인가요? 어디 그 칼인가? 그때 왜 조중훈 회장인가 왜 몇 표 부족해가지고 왜 사내이사가 안 됐잖아요. 그게 정관상 66.66%가 3분의 2인가 이게 돼야 되는데 한 65%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65%가 굉장히 많은 표잖아요. 솔직히 따지면. 근데 규정이 어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3분의 2로 되어 있으니까 66.66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사내이사로 그때 선임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정관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자체적으로 정해놓으면 그게 하나의 그냥 법입니다. 여러분 회사 그 법인 내부에서는 1인 1표와 일주일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설립신고 방식은 사회협동조합은 뭐 인가를 봐야 되지만 우리는 다 신고하는데 영농조합은 신고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쪽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보면 다 유한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의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도는 출자 금액의 한도입니다. 나중에 우리 영농조합이 예컨대 빚이 되게 많이 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합원은 더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냥 그걸 청산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내가 낸 거, 내 자본 출자한 만큼만 손해를 보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이게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뭐 규모나 뭐 이건 그래서 인적 계열학을 주로 합니다. 이건 물적 계열학이고요. 이 정도로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협동조합의 정의는 그냥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재화 또는 영역의 구매, 생산, 판매자, 우리 주로 판매를 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협동으로 영위한다는 게 함께 한다는 개념이고, 그렇게 해서 뭘 할 거냐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조합원만의 이득을 위한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조합원의 이득을 위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것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죠. 소유는 공동이에요. 소유는 공동. 근데 운영은 민주적으로 한다. 그래서 결국 다수결이라는 거, 3분의 2 이런 방식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따라야 되죠. 따라야 되죠. 근데 진짜 그게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건데 그것도 너무 심했네. 잠깐 비키든지 뭐 이런 그런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개념은 상대를 인정해야 민주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수가 횡포를 부리면 안 되고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또 민주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수결이 결정하면 무조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옳은 게 아니거든요. 다수결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수결로 결정한 거니까 집행은 해야 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주는 게 민주적인 운영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에는 이런 게 되게 많대요. 선키스트, 버거킹, 역시 바르셀로나, AP통신도 대표적으로 이 협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011년에 만들어졌고요. 요 8개는 이미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이건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협동조합, 여별처럼 건 특별법이 별도로 있거나 해서 지금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숫자로 나타내서 한번 대체적으로 보시면 출작수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민주적인 운영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두 개의 법격인데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갈 거고요. 3개 이상 협동조합이 모이면 연합회 설립이 가능하고 자본주의 4.0, 자본주의 1.0, 2.0, 3.0, 4.0 지금 5.0까지 나가고 있는 거죠. 협동. 그러니까 자본주의 4.0은 약자를 배려하고 강자가 양보하는 그런 게 이제 자본주의 4.0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연결, 협동 이런 걸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다음에 5명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자발적으로 결성하는데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매년 7월 첫째 주는 협동조합 주관이라고 하고 8개 개별법 협동조합과는 독립적인 일부하고 여기 8개 협동조합이라고 하냐. 금융보험 같은 거 못하게 돼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조, 자기책임, 민주평등, 형평성, 연대. 이게 연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솔리데이트라고 하는데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은 다 연대. 약자들이 모여서 약자적인 지위를 극복하기 위한 그래서 연대라는 말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윤리적 가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진짜 서로 정직해야 됩니다. 함께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행부만 아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도 느껴야 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7개 본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유형은 일반 협동조합, 뭐 다중이해관계자, 사업자 협동조합 등등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아까 다 설명드린 부분인데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 법정 독립하고 배당 요거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할 때 이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잉여금의 10% 이상을 자기 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적립을 이렇게 이제 남는 것 중에서 잉여금 안 나오면 잉여금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사회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주로 이제 보건 이런 병원 뭐 이런 등등이 많이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배당이 가능한데 주로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이고 이건 배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로 협동조합은 자본에 대한 배당은 얼마 없어요. 자본 출자한 거에 대한 배당. 대신 이용 배당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가공을 되게 많이 하는 바람에 협동조합에 이득을 더 남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용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 출자함과 별개로 내가 여기에 뭔가 이득을 많이 내줬으면 그걸 가지고 배당하는 게 이용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청사는 뭐 정관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넘어가면 되고.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설립 절차를 봤지만 보통 일반적인 때 발기인 모집하고요, 정관 작성하고요, 설립 동의자 모집하고, 그러니까 발기인이 설립 동의자를 모집하면 돼요. 참총 이게 이제 기본 내부적으로 하는 5가지 단계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발기인까지만 저희가 뽑도록 할 거고요. 그 발기인들이 정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발기인들이 좀 시간 내서 이건 따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정관이 만들어지면 이제 설립단을 모집해서 창립총회를 열게 되는 거죠. 이 정관 승인하고 임원 선출하고 사업계획 예산 승인하고. 그러고 나면 설립신고를 하는 게 여기 영농조합은 설립신고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설립 등기를 하게 되고 출자금 당연히 납입해야 되고 인수인계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그래서 창립총회, 그 다음에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요 3가지가 가장 중요한 틀이 되겠죠. 내부적으로 창립총회, 외부적으로는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 거기까지 하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통장 개설하고 등록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건데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설립 절차, 아까 우리가 본 거를 이제 그냥 글씨로 확인하는 부분들인데 발기인 구성해서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동의자 모집하는데 이게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5분 정도가 만약에 발기인이 되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설립 동의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조합원이 되는 거니까요. 나중에 가입 이런 시점은 다 똑같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립총회 공보를 하고 창총회를 여는데 출석 과반 출석 및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사록을 당연히 작성해야 되고 요 7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메일로 해도 되고 뭐 공고문을 꼭 붙여야 되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설립신고는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사무인수인계 발기인이 이사장한테 하고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 통장에 하고요. 그다음에 설립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 이 등기할 때 서류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까지 이걸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법무사나 행정사한테 부탁을 해서 그냥 설립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돈 꽤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100만 원 달라는 데도 있고 200만 원 달라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비용을 좀 쉽고요. 직접 하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챙겨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큰 틀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을 이제 표로 한번 이렇게 본부입니다. 여기 이제 발기인을 모집해서 발기인 우리가 뽑을 거고요. 정관을 작성한 다음에 설립동의자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하고 설립신고 요거는 지금 우리가 없을 거고요. 사무인수인계를 하고 출자금 납입하고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발기인은 뭐냐? 정관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어요. 협동조합의 뜻을 같이 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이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로 주로 자연인데 범인 별로 안 나고요. 외국인도 가능하고요. 결국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함께할 필요성이 절실한가 확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절실함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력과 시간과 자금이 필요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노력과 시간과 자금을 함께 투자할 사람인가라는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틀이죠. 정관은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입니다. 스스로 만드는 거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자체적으로 무엇이든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틀이고 대부분 다 모범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정관을 창조하게 되고 그다음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법에 위반되는 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규정들은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 말고 나중에 규약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관은 큰 틀에다 정리하는 거고 우리 조합의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은 자세하게 정하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거는 이제 규약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자세하게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발기인 5명이 함께 작성을 하고 정관 작성은 서면에 기재한 후 발기인 전원에 기명 또는 서명란이 있고 원본으로 세부 작성해서 등기 그 다음에 공정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필수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목적부터 시작을 해서 명칭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기재사항은 자체적으로 정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규약이나 규정을 마련해서 정관에 다 넣지 않더라도 규약이나 규정에 별도로 더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 순서 이건 다 지금 정할 수 있죠. 우리는 예컨대 가공 사업에 대해서 유통, 판매나 등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면 되고 명칭 및 주된 사무소는 명칭을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죠. 그죠? 그럼 지금 이미 명칭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이제 명칭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장 좋은 대부분 단양은 들어가겠네요. 그죠? 단양 무슨 영농조합 법인인데 중간에 뭘 넣을 거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고민 한번 해보시죠. 이것도 좀 고민했다가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자격, 그다음에 가입 탈퇴 제명 이게 중요하겠죠. 가입할 때 어떻게 하고 탈퇴할 때 어떻게 하고 제명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제명을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한 구자 금액과 납입 방법 시 이것도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정해보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들 뭐뭐 있겠고 잉여금과 손실금. 그러니까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는 배당도 할 수 있을 거 이런 등등이 될 텐데 손실금은 어떻게 처리할 거라는 것도 그러니까 적립금의 손실과 처리에 관한 사항, 사업 법률 회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회사에 관한 사항,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뭐 총회이사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나중에 규약이나 규정으로 정해도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정관이 핵심인데 정관의 부수로 해서 규약이나 규정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관은 총회 승인이고 그 다음에 규약은 이거 뭐 이사회 승인을 규정을 받아도 되는 거고 이렇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총회 운영 규정이나 이런 거는 규약으로 하고 이런 규정들 그 다음에 감사 집재, 직원 교수 이런 것들은 약간 규정으로, 규약 규정으로 밑으로 넘겨도 되는 거죠. 하부 범위로 넘겨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칭은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는 거고요. 주된 사무소는 뭐 여기다 정해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죠? 농기센터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고요. 보통 프라이빗 할 때 주소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조합원은 아까 우리가 대부분 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단양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위주로 아마 조합을 구성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출자금, 잉여금 배당, 출자금을 얼마나 할 건지라는 부분 나중에 한번 우리가 정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조합원은 한 구자 이상은 반드시 출자해야 되고요. 전체 출자금의 30% 이상은 출자할 수 없도록 이건 아까 안정성하고 경제적 참여 유도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정도가 끝나고 결산 이후 이익이 남았을 때 손실금 보전 및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고 임의적립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배당은 이용 실적 배당을 50%로 하되 조합 이용률과 살더라 규약을 통해서 정하는 방식이 되겠죠. 임원도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보통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사는 한 5인 정도, 감사는 2인 정도 이렇게 총회 선출합니다. 4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때 결정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연임 여부예요. 연임이나 중임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러면 한 번만 연임하게 할 거냐, 2번 연임하게 할 거냐, 그죠?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나게 단임으로 할 거냐라는 건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다라고 해서 한 번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연임까지는 허용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3년으로 정하면 6년으로 이렇게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은 우리가 가공 사업을 해서 판매 유통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도 이제 우리 발기인들이 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업 계획서하고 사업 수지 예산서 같은 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돈이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해서 결국 홍보하고 알릴 것이냐라는 부분이 아마 대부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하고 수입지출 예산서 이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부 사업계획서도 만들 수 있겠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발기인, 아까 우리가 봤죠. 발기인이 설립동의자로 해서 창립총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이 되려는 자 설립동의자가 발기인하고 발기인이 중심이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발기인이 설립동의자로서 창립총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발기인, 그다음에 일반 조합원 이런 방식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활용 범위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업무 진행, 출자금 확인 및 관리, 그다음에 설립 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작성 이렇게 됩니다. 설립총회는 개최 7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요. 이때 공고할 때 왜 회의를 여는지, 그죠? 참총이라는지, 일시 장소, 조합원 자격, 의결할 사항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 회사한테도 비슷하게 다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30명이면 16명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총회 의사록의 총회 내용과 맞게 서명 날인한 그 3명 이상을 지정해야 되고요. 필수 안건이 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 선출, 설립 경비 등등이고, 이때 안건은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참석 안 하면 회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개의 요건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2 찬성을 안 하면 결국 의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다시 의결해야 되는 거고, 의장과 서명날인인의 의사록 확인은 서명날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원칙적으로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하는 게 대부분인데,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해서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설립신고. 설립신고는 지금 여기 영농조합 범위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설립신고는 이런 방식으로 다 진행되는데, 나중에 등기할 때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정관, 그 다음에 이런 그 사본, 임원 명부,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기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함께 만들어줘야 되겠죠. 신고하기 전에도 그냥 참고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인수인계를 이사장한테 당연히 하죠. 이사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출자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인수인계를 해서 등기한 다음에 뭐 법인 통장 개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때 주로 뭐라는 거죠? 왜 그 잔액증명 같은 걸 이렇게 첨부해서 들어가죠. 대표 이렇게 이사장한테 잔액증명을 첨부해서 들어가는 거고. 등기는 법적으로는 14일 이내에 등기하게 되어 있고요. 뭐 공주 이런 비용이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면허세, 지방교육세, 수입증비, 공중비 비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이런 등등이 필요하고요. 창충의 의사록은 공중받아야 하고 등기 신청은 이사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창립총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 공적으로 증명하는 부분이 이제 공증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등기할 때는 이제 이런 게 다 첨부됩니다. 설립 등기 신청서하고 정관. 정관은 발기인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발기인이 인감난이나 정관, 원본 지산이 사본 제출 가능하고, 창립총회 의사록도 공증관이 원본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이제 그 발기인들이 대부분 다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원의 취임증락서, 인감증명서, 등록등초본, 그 다음에 법인인감신고서, 신고확인증, 출자금 총액 납입 증명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잔액증명 같은 부분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영수 필요하겠증, 설립동의자 명의 출자자수, 설립동의자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조합원이죠. 몇 구자 출자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대지, 위임장, 이런 것들이 이제 등기할 때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또 조금 더 추가되겠죠. 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을 인차한 경우에 출자자 명세서, 사업화가 등록 신고 필증이 있다면 그런 것들, 현물 출자했다면 현물자 명세서, 이런 부분들이 첨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이런 절차들이 다 생략되는데, 협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직접 하지 않고 대부분 법무사나 아니면 행정사를 내키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한 생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기인 이따가 우리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